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과 라인강의 기적. 제가 6월 달을 맞이하면서 71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6.25 한국 전쟁, 이것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첫째는 한국전쟁의 일반적 성격, 그 다음에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외교정책,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국전쟁과 서독의 재무장,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과 라인강의 기적.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전쟁은 서독으로 하여금 나토로 들어가게 하고 방위체제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나토와 더불어 훗날 독일 통일을 마련하는 데 기초를 닦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독의 안보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고 이 한국전쟁은 독일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독일 전후사 이 경제사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한 13%가 독일 전체 경제사에서, 지금까지 경제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 않나. 독일 경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획기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1945년 5월 독일이 망했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할 것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의외로 막판에 가서는 독일이 참패하고 망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망하면서 그야말로 독일은 폐허가 이제 이루어졌죠. 폐허가 모든 도시 건물이 망가지고 간접 산업이 파괴되고, 이 다리 같은 것이 전부 파괴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모든 전화시설 파괴되고, 어느 정도의 큰 도시는 전부가 다 그 중심지는 다 파괴가 됐어요. 자, 이런 폐허가 있는 과정에서 또 동유럽에서는 한 1,400만의 피난민이, 소련군이 이제 계속 독일로 이제 침략하는 그 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독일인들 한 1,400만의 피난민이 독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자, 이런 와중에서 앞으로 독일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가?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독일 국민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주택도 건설해야 되고, 엄청난 과업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그 후 발전한 단계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독일이 망하면서 이 많은 젊은 군인들이 다 사망하고 또 포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네들 또는 여성들, 이 여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폐허 작업을 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죠. 폐허 부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트룸마프라운. 1차적으로는 이 여성들이 나가서 쭉 파괴된 그 건물들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활발해요. 그래서 독일 경제 시초는, 전후 독일 경제 시초는 이 여성들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많은 원전 물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우선 먹는 조건에 많은 만족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런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혹은 영국으로부터 지원, 프랑스로부터 지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이 조각으로 되어 있던
1948년 옛날 독일 돈을 이제 새로운 돈으로 화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화폐 개혁을 하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물건이 확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물건을 내다 팔아도 장사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물건들이 갑자기 많이 진열되는 이런 그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냉전 체제는 더 이제 강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볼 때 뭔가 이 유럽을 살리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공산화될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마샬, 48년이죠. 마샬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 그때는 뭐 동유럽까지 다 더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동유럽은 스탈린의 명령에서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서유럽의 경우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독일이 그 마샬 플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이제 56년까지 한 36억 불 현금으로 받고 또 상품으로도 받고 원료로도 받고, 이것이 독일 경제 부흥에 물론 큰 역할을 한 거죠. 큰 역할을 하네. 자, 이것이 52년도 이제 끝나면서,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살살 좀 이제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 소득을 살리기 시작한 것은, 소득을 본격적으로 살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득에는 소위 코리아 붐, 코리아 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독일 경제사에 코리아 붐이라는 제목이 따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독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붐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자도 그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 발전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특히 당시에 그 집권을 한 당은 기민당이고, 기민당으로 이끌은 당은 아데나우어였었죠. 그리고 에하드가 경제상으로 이제 경제 문제를 이제 장악하고 있고,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큰 그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처음부터 2차 대전 끝난 직후부터 3인당의 입장은 자꾸 그 경제 계획, 그러니까 계획 경제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제 개혁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3인당의 유력한 넬팅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3인당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은 계획경제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에하드 경제장관 또 에하드 이 교수 간의 일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경제장관을 있던 또 교수의직을 갖고 있던 에하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극복해야겠다 하고 계속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넬팅 교수를 갖다가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코리아 붐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리아 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소득이 생겼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나토를 설명할 때 55년도에 나토에 들어가면서 주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직도 소득이 주권 회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이 불란서 영국 미국에 의한 고등 관리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가운데 이 소득의 경제도 뭔가 풀어줘야겠다, 지금까지 어떤 통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의를 이제 하면서 경제를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의 세계적인 경제 체제로의 복귀를 갖다가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껏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일으켜봐라. 다만 군수산업만은 이제 할 수 없게 했고, 나머지 산업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세계 경제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봐라.
자, 이러한 세계 경제 체제의 복귀를 맞이하면서 에하트가 아주 강력한 역할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수산업 물자는 못하지만 그 이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은 독일 정부 자체로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일반 소비재 생산, 그 다음에 화학 분야에서 생산, 그 다음에는 기계산업, 그 다음에는 자동차 산업. 자, 일반 소비재 소비자 산업에서 독일이 세계적으로 어떤 물품이 잘 팔리냐면은 제가 여기 텍스틸이 있고 카메라, 현미경, 라디오, 이것이 인기 품목이었답니다. 전 세계로 이것이 무역을 통해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제품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 제품에서 뭐를 특히 팔았냐 하면은 페니실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참 바이아스가 참 발견을 하고 생산했으나마는 그 후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이 그 독일 혹시 방문하게 되면 이 약국에 가면요, 약국에 보통 거기에 아스피린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전히 아스피린은 지금도 잘 팔리는 품목입니다. 근데 전후 독일에서 다시 아스피린을 팔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대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했겠어요. 또 페니실린, 이런 화학산업에서 이 두 제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계산업입니다. 독일이 기계산업을 지금까지도 중요한 수출품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기계를 잘 만들어요. 기계를 잘 만들고 이걸 세계에서 팔면서 비싸게 또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 제품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지금도 기계 산업이 굉장히 독일 수출품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초창기 한국전쟁과 더불어 기계 산업을 또 발전시켰습니다. 기계를 제조를 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계 산업보다도 더 획기적 사건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폭스바겐이 그때 당시 한국전쟁과 더불어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100여 개 나라에 수출 이미. 그래서 보통 그때 그 생산했던 그 폭스바겐 자동차가 그 딱정볼레, 독일어는 케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보그라고 그래요. 그 딱정볼레를 흉내내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전 그 유래가 왜 딱정볼레 모양으로 만드는지 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딱정볼레로 했는 그 자동차가 전 세계 100여 군데에 팔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이 폭스바겐은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가장 큰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그 분야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52년도 이미 흑자를 내게 되고, 흑자를 내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경제 기적이다. 독일 사람들은 라인가게 기적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경제 기적이라는 경제적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나 특히 제가 한강의 기적이다, 또 라인강 기적이다 하는 의미에서 꼭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한강의 기적과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합니다. 여하튼 52년도 이후 독일은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활발히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7년도에 에하트는 어떤 책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번영, 볼슈탄 für alle. 그래가지고 우선 떡덩이를 만들어야 뭐 볶든 뭐를 하여튼 사람들이 뜯어먹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그 우스갯소리 말도 나옵니다만, 우선 경제적 부흥하는 가운데서 사회보장제도, 사회정책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에하트가 만드는 경제정책은 계획경제가 아닌,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적 요소가 조금 포함한,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래요. 경제가 번영하는 가운데 사회 문제도 때에 따라서 일어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때부터 명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경제정책이 당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설사 어떤 분야에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거죠. 완전히 계획경제를 떠난 자유경제 시장 체제이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공칭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과의 경제 경쟁에서, 특히 경제 경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계획경제를 표방했던 동독은 망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했던 서독은 승리를 해서 1990년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끄는 경제적인 밑바탕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만하죠. 우리도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히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독일의 이 라인강의 기적을 보면서 에하트는 이 경제적 교수도 되지만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2분이나 맡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실제로 겸했던 이 에하트, 이런 유명한 그 수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이 아니라 경제상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가능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경제 발전을 다시 한번 조금씩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또다시 옛날 제가 65년 한국에 왔을 때 초창기 한 1년을 제가 필수품들을 자동차 실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 5시간을 쭉 해왔는데, 그때 이제 물건을 이제 싣고 이제 추록에 싣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 1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점심시간에 그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 안에 레스토랑도 있어요. 음식점도 있고 있는데, 그 전부가 다 가서 음식을 할 줄 아는데, 많은 사람이 독일 노동자들이 가지 않고 그 작업 현장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빵, 브로트, 그 다음 맥주, 비어, 그 다음에 부터. 3B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저런 독일 노동자들이 저렇게 있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나. 또 놀란 거는 이 직장이 끝나고, 우리나라 그때 노동자들은 그냥 일자리를 끝나면 막걸리집을 가잖아요. 가서 막걸리 먹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막걸리집에 가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독일도 그 일반 근로자들이 직장을 끝나면 맥주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샤워하고 그냥, 벌써 그때부터 노동자들 자동차가 있더라. 그 65년도 얘기.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맥주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은, 독일의 경제 발전은 에하트보다도 오히려 독일 노동자들의 이 산비,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그 독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데나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후 독일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부지런한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절약 정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있다 이게예요. 이것이 독일 경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근간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큰 의미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내는데 한국 전쟁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일 경제사에 보면 이것을 코리아 붐. 그때는 유행가도 유행했다고 그래요. 코리아 하는 유행가. 제가 그 가사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찾으려고. 그 정도로 한국 전쟁이 독일이나 일본에게는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64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산업화하면서 독일에 왔죠. 광부촌에 가가지고 광부들과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가나운이 고생하는 데를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이제 차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에하트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는 산이 많다. 그러니까 도로를 뚫으라. 도로를 뚫고 자동차들이 가야 되지 않는가. 자동차가 있으려면은 철광이 있어야 된다. 제쳐서 마련해라. 그래가지고 아우토반을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후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에하트의 그 독일 경제 발전을 하나의 바탕으로 에하트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조언을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전후 독일과 우리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라인강의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라인강보다도 한강의 기적을 더 평가합니다. 독일은요, 비록 망했지만 그 전에 독일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 사람들과 많이 얘기합니다만 독일은 100번 망해도 100번 일어날 그런 민족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독일입니다. 설사 망했더라도 그 잠재력은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6.25가 있고 무슨 잠재력이 특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제도, 이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머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후 한강의 기적을 내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 그것도 세계에서 참 지금 10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우리의 한강의 기적이 더 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6.25를 제가 맞이하면서 참 71년 전, 제가 나이 15살, 저는 6.25하고 관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피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저는 6.25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6.25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6.25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대통령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6.25라는 사건은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큰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가 6.25를 당할 때마다 계속 6.25를 회상을 하고 여기에 의무를 찾고 앞으로 우리는 뭐를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그걸 안 하더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That's nonsense. 하여튼 이번 제가 6.25 70주년 회상하는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제가 6.25와 관련한, 또 제가 독일 TV다 하는
이런 이름 아래 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직 모르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난번에 6.25와 서독의 나토가 6.25가 있을 때면 독일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안보도 중요하지만 6.25로 인연해서 독일은 경제 부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57년은 누구 모든 사람을 위한 본능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런 경제적인 요소만 얘기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냥 독일의 경제가 발전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그냥 여행을 가는, 50년도 후반 60년부터는 독일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냥 유고슬라비아다, 이태리에다, 뭐 스페인이다, 그냥 외국 노동자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독일에 와가지고 일하고 60년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또 광부들이 먼 독일에 와서 지금 이 두 부류의 그 후손들, 우리 독일의 한인 사회는 이 두 부류에서 형성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많은 기업인들도 지금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한국과 독일 간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